하루에 150명이 쓰러집니다. 그중 절반은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단 한 번의 경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고를 들었지만 그것이 경고인 줄 몰랐습니다. 70대 사망률 1위, 뇌혈관 질환. 지금 이 시간 단 한 번만 집중하세요.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실질적으로 1위 사망원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뇌경색 환자의 약 30%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20%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뇌경색, 침묵의 살인자를 이해하다.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이 끊기는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의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이 과정이 단 몇 분만 지속돼도 수억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죽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춰도 4분 안에 소생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매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전조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는 TIA,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잠깐 어지러웠어요. 말이 좀 어눌했지만 금방 괜찮아졌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곧 회복됐어요. 이 짧은 순간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사람의 약 15%가 3개월 내에 뇌경색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첫 48시간 내에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적절히 대처하면 뇌경색 발생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왜 7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가?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 작은 혈전 하나가 완전히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뇌혈관이 가늘고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이 높아 뇌경색 위험이 더 큽니다. 여기에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 음주 문화,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혈관은 더욱 빠르게 노화됩니다. 70대는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혈전 형성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복합적으로 증가합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 5가지. 이제 뇌경색의 전조 증상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들은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전조 증상 1번,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얼굴, 팔, 다리 중 한쪽이 갑자기 무겁거나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뇌의 운동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힌 겁니다. 뇌경색 환자의 약 80%가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칫솔을 떨어뜨립니다. 거울을 보니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 하면 한쪽 입으로 물이 샙니다. 혹은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끌립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만 무겁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한쪽 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0분 안에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지만 1시간이 지나면 회복 확률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3시간이 지나면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뇌경색 치료에는 정확한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TIA일 가능성이 높으며 곧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2번,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안 나옴. 입은 열리지만 말이 엉키고 단어가 헷갈립니다. 이건 언어 중추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는 신호입니다. 뇌의 좌반구, 특히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에 혈류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 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하려는데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가족이 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명확한데 발음이 안 됐어요. 언어장애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운동성 실어증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은 유창하지만 의미가 없는 감각성 실어증입니다. 두 경우 모두 뇌혈관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언어장애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은 뇌의 매우 정교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은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말이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전조 증상 3번,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임. 갑자기 한쪽 눈이 캄캄해지거나 시야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시각중추 문제입니다. 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망막으로 가는 동맥이 막힌 것입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튼이 내려오듯이 한쪽이 안 보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가 다시 보였어요. 시야가 반으로 잘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체가 이중으로 보였어요. 이를 의학용어로 흑암시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단한 시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동맥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혈전이 망막동맥을 일시적으로 막을 때 발생합니다. 잠깐 캄캄했다는 그 순간 이미 뇌혈류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증상은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음번에는 영구적인 실명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이런 증상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이미 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신호도 큰 사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시야 장애와 함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뇌경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안과가 아니라 신경과나 응급의학과로 가야 합니다. 전조 증상 4번,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 특히 고개를 돌릴 때 세상이 빙글 돌거나 걸음이 휘청거린다면 손의 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과 협응 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으로 오해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빈혈인가 보다, 이석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뇌경색의 어지럼증은 다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자기 시작됩니다. 둘째, 매우 심합니다. 셋째, 구토나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자세를 바꿔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인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주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것이고 잠시 후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서의 어지럼증은 지속적이고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의 뇌경색은 특히 위험합니다. 손에는 뇌관과 가까이 있어 뇌경색이 진행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뇌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의 부종이 생기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손이 떨리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T나 MRI로 확인하면 손해나 뇌간의 혈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5번,
극심한 두통과 멍한 의식, 갑자기 찾아온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 머리가 멍하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뇌는 이미 산소 부족 상태입니다. 이것은 뇌출혈의 가능성도 있지만 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약 25%가 심한 두통을 경험합니다. 특히 후두부나 목 뒤쪽의 통증은 척추동맥이나 뇌저동맥의 문제를 시사합니다. 이 혈관들은 뇌간과 소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두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의 각성을 담당하는 망상활성계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혼수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뇌경색 직전에 이상하게 졸렸다고 회고합니다. 이것은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의식 수준 저하입니다. 낮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그대로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가 갑작스러운 두통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반대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통과 함께 구토, 시야 장애, 언어 장애, 마비 증상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FAST 법칙.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바로 FAST를 기억하세요. FAST는 뇌경색의 주요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는가?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얼굴이 비대칭이라면 양성입니다. 어는 암, 팔입니다. 팔이 떨어지는가? 환자에게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눈을 감고 10초간 유지하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돌아간다면 양성입니다.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말이 이상한가? 간단한 문장을 따라하게 하세요.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다 같은 문장을 말하게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이상하면 양성입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바로 119로 전화하라. 2단 4단계가 생명을 구합니다.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119에 전화할 때 이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CT 혹은 MRI로 막힌 부위를 확인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합니다. 이 약물은 혈전을 녹여 혈류를 다시 통하게 합니다. 하지만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견이 빠를수록 후유증은 최소화됩니다. 1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완전 회복률이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도 시행됩니다.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이 방법은 증상 발생 후 24시간까지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과잉 반응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혈관을 회복시키는 생활습관.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 혈관의 청소부. 꾸준한 운동은 혈류를 촉진하고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새로운 모세혈관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고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주 2회 이상 가벼운 아령이나 스쿼트, 플랭크 같은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당 대사가 개선되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습관, 혈관을 살리는 밥상.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하루 10g이 넘습니다. 이것은 WHO 권장량의 2배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10mmHg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 대신 올리브유, 견과류,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지중해식 식단은 뇌경색 위험을 3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으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흰밥보다 통곡물,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하세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관 손상을 줄입니다. 매 끼니 색깔 있는 채소를 반찬의 절반 이상 차지하도록 하세요. 과일도 좋지만 과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1회에서 2회,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 나트륨, 정제당이 많아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수면 혈관의 재생 시간. 잠은 혈관의 재생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며 대사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깁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의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여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혈관 회복 습관입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수면 중 반복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혈관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콧고리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독서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금연과 절주, 혈관의 적을 제거하라. 담배는 혈관의 1급 살인자입니다. 흡연은 뇌경색 위험을 2배에서 4배 증가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혈전을 만듭니다. 담배 속의 일산화탄소는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혈관이 10년에서 15년 더 빨리 늙습니다. 하지만 금연하면 2년 내에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담배를 끊으면 당신의 혈관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량의 음주는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소판 응집이 증가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과음 후 며칠 내에 발병했다고 보고합니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 기준 20g, 소주 2잔, 여성 기준 10g, 소주 1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 2회 이상 금주일을 만드세요. 스트레스 관리, 보이지 않는 혈관의 적.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 물질이 증가하며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태극권 같은 이완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긍정적인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음악, 미술, 원예, 독서 등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이런 활동들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중화시킵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매일의 루틴. 이제 뇌를 젊게 만드는 루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실제로 실천했을 때 뇌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루틴 1번. 하루 30분 걷기.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자극합니다. 특히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새소리를 듣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속도는 분당 1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빠르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땀이 약간 나고 호흡이 조금 빨라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 야외에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창의력을 높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보세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쁠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태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루틴 2번. 가벼운 암산.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간단한 암산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숫자 100에서 70 빼기를 해보세요. 193, 86, 79, 72.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점점 빨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엽, 판단과 계획, 두정력, 수처리, 측두엽, 기억 등이 활성화됩니다. 구구단을 역순으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9 곱하기 9는 81, 9 곱하기 8은 72, 9 곱하기 7은 63. 익숙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장을 볼 때 계산기 없이 대략적인 총액을 계산해 보세요. 메뉴판을 보고 암산으로 주문 금액을 예상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자주 암산을 하면 뇌가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퍼즐, 스도쿠, 낱말 맞추기 같은 두뇌 게임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15분 정도 투자하면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루틴 3번. 손가락 교차 운동. 손은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체 부위입니다.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면 대뇌피질의 넓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동시에 맞댔다가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 순서로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점점 빠르게 해보세요. 이 운동은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피질과 손해를 자극합니다.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다른 손으로는 손바닥을 펼쳤다 닫았다 하는 것을 동시에 해보세요. 그 다음 양손의 동작을 바꿔보세요. 이런 비대칭 운동은 좌우 뇌의 협응력을 높입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상활동을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를 닦거나 젓가락질을 하거나 글씨를 써보세요. 이것은 뇌의 새로운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신경 가소성을 높입니다. 악기 연주도 훌륭한 손가락 운동입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등은
손가락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요구하여 뇌를 광범위하게 자극합니다. 루틴 4번, 명상 5분.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해마를 키우고 편도체, 공포와 스트레스 담당을 줄이며 전전두엽 피질, 집중력 담당을 강화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놓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코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 앱이나 유도 명상 음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가이드가 있는 명상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루틴 5번, 물 1.5리터. 뇌의 75%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단 2%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하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거의 무색이면 과도하게 마신 것입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만 카페인의 이뇨 작용을 고려하면 순수한 물이 더 좋습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는 400mg, 커피 3잔에서 4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땀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체중을 재보고 줄어든 체중만큼의 1.5배를 물로 보충하세요. 정기 검진으로 위험 요인 관리하기.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위험 요인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정기 검진으로 이 위험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빨라지며 혈전이 잘 생깁니다. 정상 혈압은 1만 2080mmHg 미만입니다. 1만 40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1만 3085mmHg 이상이면 이미 주의가 필요한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간 안정을 취한 뒤 측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생명을 지키는 약입니다. 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당뇨병은 혈관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mg/dl이면 당뇨병 전 단계,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 정상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체중을 5%에서 7%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수입니다. 목표 혈당은
공복 80에서 130 mgdl, 식후 2시간 180 mgdl 미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7%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고지혈증도 동맥 경화의 주범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플라크가 형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거나 떨어져 나가 혈전을 만듭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30 mgdl 미만,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40 mgdl 이상, 중성지방은 150 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을 70 mgdl 미만으로 더 낮춰야 합니다.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염증을 줄이고 플라크를 안정화시키며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정기 검진 일정. 40세 이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기본이고 심전도 검사도 중요합니다.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은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색전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고려하세요. 목의 경동맥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면 뇌경색 위험이 급증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 뇌경색 환자가 있다면 당신의 위험도 높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키는 뇌 건강. 뇌경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가족 모두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방은 가족이 함께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 습관 만들기. 가족이 함께 걷기 운동을 하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동네 한 바퀴를 함께 걸으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 나누세요. 이것은 운동이자 소통의 시간입니다.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세요. 가족 중 한 명만 싱겁게 먹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저염식, 저지방식을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금연도 가족이 함께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흡연자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금연을 지지하고 흡연 충동이 올 때 대신할 활동을 함께 찾아보세요. 응급 상황 대비하기. 가족 모두가 FAST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자주 보이는 곳에 써붙이세요. 위급한 순간에는 이런 간단한 메모가 생명을 구합니다. 119에 전화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특히 노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전화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지갑에도 적어두세요. 본인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기저질환 등을 정리한 카드를 만들어 항상 지니세요. 환자 발생 후 가족의 역할. 만약 가족 중 누군가 뇌경색을 겪었다면 재활은 팀워크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세요. 우울증을 조심하세요. 뇌경색 후 환자의 30%에서 50%가 우울증을 겪습니다. 신체 기능 상실에 대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 독립성 상실 등이 원인입니다.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작은 성취도 칭찬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경색 환자의 10%가 1년 내에 재발합니다. 약을 정확히 복용하고 정기 검진을 받고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별 뇌 건강 관리 전략. 뇌 건강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이대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관리 전략이 다릅니다. 40대 위험 요인 발견과 관리의 시작. 40대는 뇌경색의 위험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70대, 80대의 뇌 건강이 결정됩니다. 첫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발견되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직 젊은데 무슨 일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혈관 손상이 진행됩니다. 40대에는 일과 육아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40대 중반부터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져 살이 찌기 쉽습니다.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신호이며 뇌경색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운동 습관을 확립하세요. 지금 만든 습관이 평생 갑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 이상 땀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50대 본격적인 혈관 노화 대응. 50대는 혈관이 눈에 띄게 늙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혈관 탄력이 감소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시기에는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은 혈관을 보호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목의 혈관 상태를 확인하여 뇌경색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이 50% 이상 좁아졌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폐경기를 맞이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관 보호 효과가 사라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이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위험 요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0대는 부모님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도록 FAST 법칙을 가르쳐드리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60대 고위험군으로의 진입. 60대부터는 뇌경색 발생률이 급증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만성 질환이 있다면 각각을 최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함께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약을 여러 개 먹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약 복용 시간표를 만들고 알람을 설정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검사를 받으세요.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며 뇌경색 위험을 5배 높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낙상을 조심하세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운 바닥은 바꾸세요. 사회활동을 계속하세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70대 이상 최고위험군의 세심한 관리. 70대는 뇌경색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도 적절한 관리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들도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사신다면 이웃이나 복지관과 연락체계를 만드세요. 낙상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작은 낙상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팡이나 워커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탈수를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세요. 치매와 뇌경색은 서로 위험 요인입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것 배우기 등으로 뇌를 계속 자극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을 주의하세요. 여러 질환으로 많은 약을 먹다 보면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에게 알리세요. 최신 의학 정보와 치료법. 뇌경색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 치료. 정맥혈전용해제는 현재 급성 뇌경색의 표준 치료입니다.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합니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골든타임 4.5시간은 절대적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약의 부작용, 특히 뇌출혈이 이득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출혈 경향이 있거나
혈압이 너무 높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계적 혈전 제거술.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을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에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 뇌혈관까지 올라가 혈전을 잡아 빼냅니다. 이 시술은 증상 발생 후 24시간까지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혈관 폐색의 경우 혈전 용해제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동시에 혈관 조영실로 가서 기계적 제거술을 준비합니다. 경동맥 협착 치료.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졌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동맥 내막절 제술은 수술로 플라크를 직접 제거합니다. 목을 절개하고 혈관을 열어 쌓인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검증된 수술입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 경동맥에 그물망, 스텐트를 설치합니다.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혈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 뇌경색을 겪은 후에는 재발 방지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다음 약물들을 복용합니다.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먹어야 합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 아니라 플라크를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뇌경색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혈압약은 목표 혈압, 보통 13,080 mmHg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심방세동이 있다면 항응고제, 와파린,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항혈소판제보다 강력하게 혈전을 예방합니다. 뇌경색 생존자의 이야기. 실제 뇌경색을 겪고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줍니다. 전조 증상을 놓친 김씨, 72세 남성. 김씨는 이틀 전부터 오른손에 힘이 가끔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단추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119에 전화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혈전용해제를 쓸 수 없었고 기계적 제거술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오른손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전에 그 증상이 경고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빠른 대처로 완전 회복한 박 씨, 68세 여성. 박 씨는 아침 운동 중 갑자기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증상 발생 후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CT를 찍고 혈전용해제를 투여받기까지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약을 맞고 2시간 후 박 씨의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3일간 입원 후 퇴원했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빨리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해준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집에 가려 했을 것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재발을 막은 이 씨, 75세 남성. 이 씨는 70세의 경미한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의사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4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단을 바꿔 싱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혈소판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했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뇌경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요. 이제는 80세까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뇌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그 침묵은 구원의 신호로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의 뇌는 이미 살아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1번,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2번,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3번, 짠 음식을 줄이세요. 4번, 물을 더 마시세요. 5번, FAST 법칙을 가족과 공유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뇌경색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안 나옴,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임,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 극심한 두통과 멍한 의식.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골든타임 4.5시간이 당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준비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당신이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대 사망률 1위 뇌경색,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위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세요. 가족과 공유하고, 친구에게 알려주고, 이웃과 나누세요. 당신이 공유한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